우선 질문을 하나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요. A는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고, B는 주식도 잘 모르고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사주를 나눠줘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C라는 사람은 주식시장의 폭락을 노리고 숏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자, 누가 가장 투기적인가요? 당연히 상대방의 자산가치 하락을 통해서 본인의 수익을 도모하는 C가 가장 투기적이에요. 네? 부동산 이야기 한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주식 이야기냐고요? 이게 부동산으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A는 다주택자이고 B는 1주택자이고 C는 전세입자예요. 갑자기 A가 나쁜 놈이 되어버렸죠. A는 지금 적폐, 투기꾼, 다주택자 이런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고, C는 서민이고 전세입자, 서민의 아픔과 눈물 등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A는 1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각자의 집에서 기러기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억짜리 주택을 각각 상속을 받아서 4주택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C는 사실 강남에 20억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서민인가요? 한국은 지금 이상한 게 누가 더 서민인지 자랑하는 천하제일 서민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1억짜리 집 4개를 가지고 있으면 적폐이자 다주택자이고 20억짜리 전세를 살아도 내 집이 없기 때문에 서민이에요. 더군다나 A는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도 다 내고 C는 아무 세금도 내지 않아요. 자, 이 얘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애초에 주택의 소유나 개수 유무로 도덕성을 재단하는 것이 웃기는 얘기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언제나 다주택자를 죽일 놈 취급하는 인민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가 없다고 생각해보고 모두가 실거주 1주택자라고 치면 여러분이 사고 싶은 입지 좋은 지역과 사고 싶은 브랜드, 신축 아파트, 매물이 쉽게 나오나요? 그 지역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날 때나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그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매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이 10명 있는데 매물이 2개라면 엄청나게 폭등하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그들이 매매를 하고 임대를 놓고 하니까 실수요자도 사고 싶은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를 죄인시해서 다 옥죄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서울의 매물이 쏙 들어가 버렸고 대출은 다 막아놔서 실수요자도 쉽게 사지 못해서 거래만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지방은 다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로 다 올인해서 어중간한 지방은 다 박살나고 서울 및 수도권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렇다고 재건축은 또 막아놔서 별다른 공급도 없을 예정입니다. 웃기는 건 애초에 서울 집값 잡으려고 시작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정책과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아니, 그럼 모두가 1주택만 가지게 하면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공산주의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게 생산해서 평등하게 나눠 먹으면 되지 않느냐? 말은 좋죠. 그래서 이게 되나요?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 본성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입지죠. 그런데 입지는 한정되어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수요가 많은 곳, 즉 서울, 역세권, 신축, 1군 브랜드, 학군,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누가 살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법으로 1주택만 가지도록 막으면 안 되냐고요? 네, 안 됩니다. 대체 어떤 자유시장, 어떤 자유경제국가에서 국가가 1주택만 가지도록 강제를 합니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2주택이나 3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별장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생활권역이 2-3군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원주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네? 다주택자한테 세금 더 때려 박아버리면 안 되냐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팔라고 세금 더욱 강하게 때려대는데 그럴수록 물건은 더 안 나와요. 아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핵심 요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관문 앞에서 팔면 수억 원 가져간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팔겠냐고요. 정책 바뀔 때까지 기다리거나 세금 오른 것을 보전할 만큼 폭등하거나 아예 상속할 생각으로 묻어두고 가죠. 네? 부동산은 공공재이자 필수재이기 때문에 주거의 대상이어야 하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주택자가 나쁜 놈이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애초에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집을 국가가 배분해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자꾸 착각을 하시는 거죠?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기본적으로 리스크 감안한 투자이고 정당한 소득이고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전세입자들이 돈이 없다고 집을 못 산 게 절대 아니에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얼마인데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삽니까? 전세입자는 마음만 먹으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집을 안 산 거예요. 본인이 선모씨 같은 사람 말만 믿고 리스크 두려워서 부동산에 돈도 안 넣고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은 부담하기 싫어서 전세 살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도 없어 놓고 왜 허탈해 하나요? 집값이 안 오르면 안 오른다고 또 샀을까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또 샀을까요? 더 떨어질까봐 못 사죠. 어차피 못 샀을 겁니다. 또한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아주 선전포고를 하고 출범한 정부지요. 그런데 현재 정부 인사 중에 적극적으로 부동산 매도한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2년이 넘어가는 지금 집값이 그들의 정책으로 인해 잡혔어요. 애초에 강남 집값 잡겠다고 시작했는데 강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울, 수도권은 크게 상승했는데 지방만 아작나버렸죠. 저는 정치인의 말은 믿지 못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믿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믿는 것을 포트폴리오나 행동으로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던 정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뒤에서 한 짓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북 교육감은 자신 아들은 케임브리지 유학 보내놓고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죠.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도 자신의 두 아들은 외고 졸업시켜놓고 자사고 외고를 폐지시키려고 하죠. 5분 이상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줄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정권 잡은 사람들 자식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조사해보세요. 즉 이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는 다 부동산 롱 포지션, 해외 포지션, 차별화 교육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왜 자신들도 자신이 말한 뷰, 즉 부동산을 잡겠다거나 평등한 교육을 하겠다거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서 포지션을 구축하지도 못한 주제에 왜 국민들한테는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해서 집을 못 사게 하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합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과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부동산에 풀 대출 받아서 투자하라고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공격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전세입자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부동산은 공공재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필수재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필요하면 사세요. 제가 책 추천드린 것도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대출을 다 막아놓고 조여놔서 집 사는 것도 좀 힘들어졌죠. 여러분이 진짜로 분노해야 될 대상은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자신들은 집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은 높은데 자본이 없는 청년이나 흑수저 부부예요. 충분히 상환 능력이 되지만 LTV를 40%로 조여놓아서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40%밖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은 펑펑 빌려줍니다. 현금 몇 억 모아오지 않는 이상 서울에 집 마련할 생각하지 말고 임대주택 들어오던가 전월세로 살거나 아니면 어디 지방에서 한두 시간 걸려서 출퇴근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위기 온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밝힌 것처럼 수비 중이에요. 그런데 경제위기 오면 전세입자는 안전한가요? 저는 경제위기 시에 제가 전세 살고 있다면 두려움에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위기가 오면 1주택자는 그냥 눌러 살면 됩니다. 감당되는 부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그냥 버티면 됩니다. 터졌을 때 감당 안 되는 부채를 운용한 다주택자는 나가 떨어질 것이고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부동산 아는 사람들은 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 상태죠. 집은 어찌되었건 실물 자산이므로 화폐 가치 하락의 선방이라도 합니다. 그럼 제일 곤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집값 떨어져라, 세금 더 때려라 노래 부르던 전세입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오히려 화폐 가치 폭락으로 물려있던 전세금 가치만 똥값 되고 깡통 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자신이 폭락에 베팅하고 나는 집을 바닥에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세요. 전세 말고 월세로 살고 현금 쥐고 있으세요. 어중간하게 경제위기 오면 피해보는 전세로 살지 마시고 자신의 뷰에 확실히 베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집은 폭락하면 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속지 맙시다.